자,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 상장 기업의 배당금이 33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8년 전인 2012년에는 1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벌써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배당을 한 기업의 수도 같은 기간 452개에서 지난해 52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배당을 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차익 이외에도 배당금이라는 또 다른 수익권이 생긴 셈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이 배당금이 2019년엔 2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3조 1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의 배당도 같은 기간에 18조 원에서 20조 원 넘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이 상장 기업들의 배당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설 이벤트가 되고 있어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에서 70%가량이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배당을 한 기업도 전체 상장 배당 기업 수 가운데에서 무려 80% 수준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배당 증가와 대조적으로 은행 예금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배당 소득세가 이자 소득세를 추월하는 현상도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은행 적금이나 정기 예금보다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삼성전자에 투자해두면 예금이나 적금 두는 것보다도 주가가 크게 안 떨어지면서도 꾸준히 예금이자보다 높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좀 제약주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꼭 챙겨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나온 소식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보톡스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죠. 대상은 휴재를 비롯해서 휴원스, 파마리서치 바이오가 대상인데 국가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도매상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했다는 이유입니다. 식약처가 사실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코어톡스에 대해서 품목 취소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었죠.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이걸 관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처분은 지금 메디톡스가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서 집행이 중지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늘 제약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슈죠. 그런데 이번 달 말에 이슈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늄 톡신 원료인 보툴리늄균 보유기간 24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번 달 안에 그 균주 취득과 불법 거래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 말이니까 곧 발표가 되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식약처가 보기에 약사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품목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 연말에 이것이 이슈가 된다면 제약주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제 정말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민간 우주 관광 기업인 버진 갤럭틱이 미국 정부로부터 우주 관광 비행을 승인받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이 미국 연방 항공국으로부터 로켓 비행기 시험 비행을 승인받았는데 이번에 본격적인 상용 비행에 대한 허가까지 이제 추가로 받게 된 겁니다. 버진 갤럭틱은 지구 상공 90km까지 올라갔다가 무중력을 체험하고 지구의 둥근 테두리까지 보고 돌아오는 우주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게는 25만 달러인 버진 갤럭틱의 우주 관광 티켓은 이미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해서 부호 등 600명이 구매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언론에서는 아마존 CEO이자 민간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보다 2주 앞서서 7월 4일 우주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최초의 민간 우주 관광객 타이틀을 제프 베이조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프 베이조스도 7월 20일 날 6인승 뉴 셰퍼드 로켓을 타고 우주 지구 항공 100km까지 올라 무중력을 체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 소식,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될 겁니다. 자, 쌍용차가 오늘 매각 공고를 냅니다. 여러 업체들이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인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이 법정관리는 지난달 노조의 7월 말 인수 의향서 접수에 8월 말 예비심사, 9월 말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에는 가격 협상 등의 매각 계획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업체들이 인수 의향을 밝힌 바 있죠.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 전기차 업체인 K판 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등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혀왔고 미국과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매각 일정이 이 쌍용차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후보 기업들은 이 자금 동원력이나 인수 의지 등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매각 흥행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오늘 매각 공고를 낸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IT 제품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까지 타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모바일 탑재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OLED가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 부족으로 성장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OLED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소식도 유념해서 환기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OLED 패널 보급률이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4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는 거죠. 애플과 삼성 등 주요 브랜드가 잇따라서 OLED 패널 채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만 문제는 이 OLED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DDI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OLED DDI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UMC 정도인데 이 당장 OLED 패널을 제조해야 하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등 업체들은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반도체 제조 업체는 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생산을 늘리지 않았던 DDI가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교보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오기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죠. 미국의 이제 1조 달러 정도의 이제 인프라 관련 투자가 좀 통과가 됐고, 금리 인상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해운 기계 철강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와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금융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HMM, 현대건설기계, 포스코강판, 하나금융지, 한국금융지 등이 일단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흐름 등이 일시적인 측면에서 좀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흐름들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023년 정도면 연준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이 좀 시작될 거라는 그러한 그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겠다고 했던 그 발언을 좀 뒤집는 그런 배경이라서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이제 한두 번 금리를 올려도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을 좀 시사했던 점도 일단은 금리에 대해서 일단은 좀 상향으로 전망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 등이 상승을 하고 또한 주주환원 확대 등이 좀 기대가 되면서 일단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그 주말에 미국의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통과했다는 소식과 한국 그 전에 이미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통과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권에 대한 배당 제한령도 해제가 되는 것을 좀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금융주에 대한 중간 배당에 대한 확대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서 일단 하나금융지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대출 증가 등 실적이 좀 호조세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약 순이익이 약 3조 1천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제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 결정 공시를 나타내면서 중간 배당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었는데요. 지난번 주당 500원에서 이번에는 주당 600원에서 700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PBR은 0.41배 정도 수준에 좀 불과하고 배당 수익률도 약 3.9% 정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금융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